이달 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26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가 열리기 전에 발표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보고서에는 기후 변화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히며 지구가 합심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해도 1.5도씨 상승을 막기엔 어렵다, 역부족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또 이와 함께 글래스고 총회 직전에 세계적 의학 저널 랜싯도 기후 변화가 인류에 미친 영향을 충격적 숫자로 표현한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K워드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이름도 굉장히 길고 어려운데 어떤 내용을 주로 논의했습니까? 먼저 이번에 이제 개최된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영어로 줄이면 COP 26이 되는데. 여기 먼저 의의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의는 이번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파리 협정 세부 이행 규칙을 완성할 기회였고요. 이게 왜냐하면 현재 파리 협정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라든가 대안에 대한 완벽한 규칙 또 로드맵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였고요. 이에 대한 보완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당사국들의 몇 년의 협상 끝에 2018년 제24차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규칙 대부분을 마련하긴 했어요. 그러나 이제 국제 탄소시장 관련 지침은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 이전 실적에 대한 조정, 또 교토 메커니즘의 전환 등을 둘러싼 당사국 간 이견으로 인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죠.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 규칙을 완성하기 위한 그런 회의였는데요. 각국이 탄소 저감 약속을 내놓고 저개발국에 대한 기후 적응 비용을 지원하고 그리고 석탄 발전 중단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었었죠. 예. 그렇다면 이제 세계적인 의학 저널이라고 불리는 랜싯의 이 총회를 앞두고 발표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이번에 저 글래스고 그 회의를 갖다 앞두고 예. 의학 전문 저널지죠. 세계적인 아주 대단한 그런 퀄리티를 갖고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기후변화가 경제와 인류의 건강에 미치는 10가지 영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정말 가슴이 철렁거립니다. 예. 첫 번째가 2,950억 시간입니다. 지난 2020년에 지구에 발생했던 폭염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잃어버린 노동시간입니다. 노동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당장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죠.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34만 5천 명입니다. 2019년 열파로 숨진 65세 이상 사람 숫자인데요. 2000년과 비교해 보면 무려 80%가 증가를 했습니다. 세 번째가 5억 6,960만 명입니다. 해발고도 5m가 못 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로 이들은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홍수, 심각한 폭풍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숫자들입니다. 네 번째가 210조 3,248억 원입니다. 작년이죠. 2020년에 발생했던 폭염, 대형 산불, 허리케인, 홍수 등 242건의 기후재난을 입었던 피해액이죠. 작년에도 심각했지만 사실 올해는 작년보다 기후재난이 훨씬 더 심각했었죠. 다섯 번째입니다. 400만 명입니다. 2019년 전 세계에서 대기 오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숫자이죠. 엄청나네요. 손실 시간이나 손실 금액이나 뭐 사망자나 모두 다 엄청난데 그렇다면 지금 5가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머지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여섯 번째입니다. 19%입니다. 2020년에 극심한 가뭄 영향을 받았던 지구 표면적의 비율인데요. 2020년 이전에는 그 비율이 5%를 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급격하게 가뭄 지역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뭐 올해만 하더라도 브라질이 100년 만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을 했고 미국 남서부 지역, 멕시코 등 중남미 지역, 남유럽 지역으로는 가뭄으로 상당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 지역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일곱 번째입니다. 20억 명입니다. 지속적으로 음식을 구할 수 없는 식량 불안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숫자로 기후변화는 식량 감소를 지금 가져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나라들 국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올해 기아 인구를 크게 증가시킨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감산, 여기에다가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이죠. 유엔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식량 부족에 10분의 1은 기아 상태에 내몰렸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식량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 가난한 나라들이 모여 있는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예. 2020년에 전 세계 기아 인구의 54.4%는 아시아, 36.7%는 아프리카 사람들로 전 세계 기아 인구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인 것이죠. 예. 이게 남 얘기가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보시면서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8번째, 9번째, 10번째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까? 8번째입니다. 예. 1조 1,820억 원입니다. 예.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65개국의 석탄이라든가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에 대한 공공보조금의 중간값입니다. 이게 이제 보조금을 줄여주지 않으면 사실 기후변화는 암울하다는 것이죠. 예. 9번째입니다. 289조 5,410억 원입니다. 2019년에 전 세계에서 폭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의 죽음을 금액으로 환산한 규모죠. 예. 사실 뭐 사람의 죽음을 금액으로 환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예, 예. 그러나 랜싯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금액으로 환산을 했고요. 기후변화는 이제 매년 폭염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0번째입니다. 720만 대인데요. 2019년에 운행하고 있는 전 세계 전기 자동차의 숫자로 전 세계 모든 자동차의 1%에 불과합니다. 이 숫자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되돌려받는 경제적, 건강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주 잘 알 수 있는 보고서라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자세히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랜싯의 이번 발표 내용이 앞으로 예상이 아니라 이미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 탄소 중립, 더 이상 선언에 그쳐선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반기성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